장내 미생물과 네, 장내 미생물과 건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 이미 이제 상식이 돼버렸어요. 장내 미생물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그리고 우리 건강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 엔터가 안 넘어가네요. 잠시만요. 제가 노트북을 정말 좋은 최신형으로 샀는데 저희 고양이가 한번, 제가 맨날 주물하잖아요. 그랬더니 와가지고 노트북을 한번 깨물었어요. 제가 그리고 이 주물하면 자꾸만 옆에 와갖고 비비다가 안 되면, 노트북이 따뜻하잖아요. 원래 고양이가 좀 추위를 타거든요. 노트북을 비비다가 얘를 만졌는데 그다음부터 얘가 잘 안 돌아가네요. 잠시만요. 잠깐만. PC를 껐다가 다시 켜보실래요? ESC? 그렇죠. ESC도 안 먹혀서 지금 모든 게 안 먹히네요. 공유 중지 한번 하고, 잠깐만, 화면 공유. 죄송해요. 잠시만요. 계속 안 먹히네. 됐다. 먹히죠? 보이죠? 네, 잠시만요. 네, 되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장내 미생물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알고 있고, 이미 우리 사장님들은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기본 개념이 잡히셨어요. 그래서 지금 다들 사장님이시라서 그냥 다시 한번 개념을 짓는 의미로 갈게요. 진짜 우리 몸에는 너무나 종류도 많고 수도 엄청난 미생물이 존재를 한다고 하잖아요. 장기에서부터 우리의 피부, 점막, 모든 곳에 다 미생물이 있는데, 이 미생물이 이렇게 중요한지는 사실 요즘 대두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3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졌는데 미생물 수가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강의를 듣다 보니 우리가 미생물인가? 나는 미생물인가? 뭐 이런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미생물의 종류와 숫자가 우리 몸에 있다.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는, 이러한 미생물이 우리 인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지금 건강의 화두로 떠오르지 않았겠죠. 그런데 이 미생물이 질병과 너무나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생물을 어떻게 관리하냐에 따라 우리의 몸의 질병을 예방도 할 수 있고 치료의 방법으로도 쓸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고무적인 거죠. 그래서 우리 장내 미생물 마이크로바이옴도 요즘은 장기로 인식을 한대요. 여러분, 장기 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간, 위. 되게 중요한 우리 몸의 신체 일부잖아요. 그거를 이식을 한다는 거는 그 자체를 다시 이식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마이크로바이옴도 장기 이식과 같이 이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의료계에서는 우리의 마이크로바이옴도 하나의 장기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의료계, 산업계에서 마이크로바이옴의 중요성이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죠. 이 부분에서도 뒤에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 산업이 이제는 10년, 20년을 앞으로 우리 산업계를 이끌어갈 트렌드다라는 내용입니다. 잠시만요. 아이고야. 안 넘어가네요. 지은 사장님이나 저한테 파일을 넘겨주세요. 너무 안 되시나? 네. 넘어갔네요. 그럼 우리 마이크로바이옴과 우리 질병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앞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식생활이나 수면 패턴, 생활 환경 등이 우리 미생물의 균형을 잡냐 안 잡냐하고 굉장히 밀접하대요. 근데 우리가 보면 지금 식생활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현대인의 식생활은 흐트러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인스턴트, 배달 음식, 정크푸드, 그리고 뭐 많은 감미료 이런 거를 먹게 되잖아요. 그런데 의료계에서는 그러죠. 만약에 우리의 식생활 패턴을 옛날에 수료인들처럼
그냥 그대로의 음식을 먹을 수 있다라면 장내 미생물의 상태는 굉장히 좋아질 것이다. 하지만 우리에겐 굉장히 불가능한 일이죠. 수면 패턴도 그렇고 생활 환경도 그렇고 모든 현대인의 생활에서는 미생물의 불균형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대인들이 너무나도 예전에 없던 많은 병들을 질병을 달고 살잖아요. 새로운 질병들이 또 새롭게 만들어지고 이거는 우리의 현대인들의 생활이 이렇게 흐트러졌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굉장히 또 희망적인 거는 사람마다 미생물의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건강하고 어떤 사람은 건강하지 않단데 건강하지 않은 나의 미생물 상태도 변화가 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변화가 불가능하다면 굉장히 우리가 할 게 없겠죠. 그런데 가능하대요. 그래서 이 마이크로바이옴에 따라서 어떤 고혈압이나 당뇨병, 간경화 또는 천식 그리고 크론병 게다가 피부 질환으로만 그냥 알고 있는 아토피 천식까지도 다 영향을 미치고 질병 치료에도 쓸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가장 놀란 거는 사실은 장은 제2의 뇌라는 그런 말이 있기는 하지만 정말 그럴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우리 주변에 요즘 우울증 환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조현병, 뭐 파킨슨, 치매 이런 질병들이 너무 많은데 이 병과도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는 거를 보고 정말 우리가 장내 미생물 상태를 그냥 가볍게 생각할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최고의 으뜸에 우리가 지켜야 될 어떤 우리의 몸 상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암과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정말 많은 질병과 영향이 있다고 하는데 특히나 또 암과도 굉장히 영향이 있다고 굉장히 많이 지금 논문들이 쏟아지고 있거든요. 그럼 암과 장내 미생물의 관계가 정말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 궁금하시죠? 그래서 저도 차저를 봤더니 어떤 암에 걸리신 분의 몸에서 그 대장암에 걸리신 분인데 그 사람 몸에서 세포를 어 채취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사람한테는 할 수가 없으니까 쥐의 몸에다가 이렇게 이식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쥐한테 이 대장암에 걸렸던 이분의 몸에서는 특별한 박테리아가 발견이 됐는데 그게 바로 푸조박테리아라는 박테리아였는데 이 쥐한테 그거를 피부를 이식했을 뿐인데 이 쥐가 암에 걸리면서 이 쥐의 몸에서도 푸조박테리아라는 미생물이 나온 거예요. 그럼 다시 이 쥐를 피부를 또 다른 쥐한테 이식을 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두 번째 쥐에게도 푸조박테리아라는 똑같은 미생물이 나오면서 이 쥐도 암에 걸려요. 그럼 세 번째, 네 번째 똑같이 여덟 번째까지 해봤는데요. 똑같이 푸조박테리아라는 균이 나오면서 암이 나왔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 푸조박테리아라는 것이 암을 일으키는 우리 몸의 미생물이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이 푸조박테리아를 없앨 수 있다면 항암을 할 수 있겠죠. 암을 억제할 수 있겠죠. 암에 걸리지 않는 쉽게 말하면 몸으로 변화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많은 글들을 보면 요즘에 이 장내 미생물을 통해서 항암제를 개발하고 있다라고 해요. 저도 이 결과를 보면서 되게 놀랐거든요. 암 조직과 정상 조직의 미생물을 비교했을 때 같은 균이 나왔다라는 거. 그래서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거를 확인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앞서서 말씀드렸어요. 이 장내 미생물이 우리 몸에 전반적으로 다 영향을 미치는데 정말 뇌하고 영향을 미쳤을까?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자폐증 어린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우리나라가 자폐증 어린이 소아가 걸릴 확률이 세계 1위라고 해요. 그리고 미국도 10년마다 이거를 한번 서치를 해봤더니 너무 급속하게 거의 50% 이상이 자폐증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되게 신기한 게 이 자폐증 어린이들이 장내 미생물 상태 있잖아요. 굉장히 좋지 않대요. 그걸 발견을 한 거예요. 앓은 거예요. 그래서 심각한 자폐증이 걸린 아이들을 16명을 마이크로바이옴 이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장내 미생물 상태를 좋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2년 동안 계속 얘네들을 팔로우하면서 봤거든요. 그랬더니 16명의 심각한 자폐 어린이가
시간이 8주가 지나니까 심각한 자폐증이 8명으로 줄고 정상으로 돌아온 어린이도 있고 이렇게 변화가 했어요. 그런데 2년 후에는 사실 자폐증이 좋아졌다라는 건 여러분 많이 못 들어보셨을 텐데 심각한 자폐증 어린이들이 반이 정상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훨씬 완화가 되거나 이랬던 아이들이 또 있고 심각한 자폐증이 그대로 남은 아이들은 3명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이크로바이옴 상태가 굉장히 뇌질환, 자폐증과 깊은 관계성이 있다는 거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줬어요. 그래서 자폐증 어린이들의 장내 상태가는 굉장히 디스바이오 상태였는데 그것이 장내 미생물 상태가 호전됨에 따라서 자폐 증상도 함께 호전되더라 하는 놀라운 논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폐증뿐만 아니라 치매, 우울증, 조현병 등의 치료에 장내 미생물 상태가 굉장히 크게 관여를 한다라는 거예요. 앞서서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장내 미생물을 바꿀 수 있대요. 건강하게. 그러면 우리가 암에서도 자유로워질 수 있고 또 나이가 들면서 치매, 크론병, 뭐 피부질환 많이 이 상태에서 자유로워진다면 얼마나 건강하겠어요. 그런데 우리 몸을 건강한 마이크로바이옴 상태로 만들 수 있을까라는 의문으로 사실은 대변 이식술이라는 게 미국이나 우리나라에서도 시행되고 있었어요. 그거는 앞서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로 인식을 했기 때문에 이식을 한다는 거예요. 내 몸 안에 있는 대변을 정말 다 밖으로 내보내고 그 안을 정말 소독을 한 다음에 건강한 대변을 안에다가 넣는 거거든요. 내 장에다가. 그런데 이게 굉장히 만약에 보편화될 수 있고 안전할 수 있고 모두가 할 수 있고 끝에 후유증이 없다면 대변 이식술을 힘들겠지만 남의 변을 받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정말 내가 암에 걸렸어. 내 대변 이식술을 통해 좋아질 수가 있어. 또 내 딸이 자폐인데 대변 이식술을 통해서 나을 수가 있어. 하면 되겠죠. 그런데 대변 이식술이 많이 보편화되지 않은 이유는 그만큼 많은 이유가 있다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대변 이식술을 대신할 입증된 제품, 하루에 3알만 먹을 수 있는, 그리고 10만 원대의 정말 저렴한 가격에 이 모든 질병을 예방도 할 수 있고 치료도 할 수 있는 이 제품이 나왔다라면 여러분은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당연히 입증된 제품을 선택을 하시겠죠. 그래서 나온 게 유스킨 파마넥스의 에이지락 메타라는 제품입니다.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화두는 사실은 10년 전부터 굉장히 많았고요. 10년 전에 이미 10년 전부터 있었고 10년 전에 이미 그냥 클로징이 됐어요. 우리의 장내 미생물은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를 논문으로 다 입증이 되고 그래서 발빠르게 뉴스킨은 그때부터 연구를 7년 동안 해서 5건의 컨퍼런스에서 입증을 받은 거죠. 사실 5건의 컨퍼런스에서 입증을 공신력 있는 입증을 받기 위해서는 정말 수많은 임상과 또 어떤 저널 등에서 계속 이것이 업데이트가 됐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확실한 제품인 거고 333 이렇게 해서 이제 에이지랑 메타 핵심 포인트가 있는데 333이라는 거는 3종의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유산균과 또 3종의 우리 마이크로바이옴을 바꿀 수 있는 그 결정체가 들어있는 거고요. 앞서서 더욱 중요한 거는 3종의 퍼플 브랜드라고 나와 있는데 안토시아닌이죠. 안토시아닌이 다 좋은 건 아실 거예요. 사실 우리 몸이 건강하려면 무지개 색깔, 빨주노초 파남보의 음식을 골고루 먹어야 된다고 하죠. 그런데 그중에 가장 우리가 부족할 수 있는 게 보라색이에요. 우리 가지 매일 먹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 가지가 아니라 정말 이 퍼플 브랜드에서도 최고의 그 안토시아닌을 보유하고 있는 이런 열매들을 식물들을 이용을 해서 배합을 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데 이 안토시아닌은 단지 항산화 작용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엄청 높일 뿐만 아니라 노화도 방지하고 피부도 보호하고 여러 가지 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의 마이크로바이옴과 유산균과 만났을 때 훨씬 더 시너지를 일으킨다는 사실이고요. 뉴스킨의 파마넥스 제품은 6X라는 공정을 통해서 나와요. 원료 선정 하나도 굉장히 까다롭지만 원료 수급, 그걸 규격화시키고
표준화시키고 당연히 사람이 먹어야 되는 제품이니까 안전해야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자연에서 얻어서 과학으로 입증하는 마지막 단계, 기능 입증 단계까지 모두 걸쳐서 나온 제품이 바로 에이지랑 메타라는 제품입니다. 그런데 이 제품에서 가장 또 탁월하고 독보적인 건 뭐냐면요. 이 에이지랑 메타가 그냥 일반 영양 제품이 아니라 뉴스킨만이 가지고 있는 독보적인 에이지락 사이언스 결정체라는 거예요. 이 에이지락 사이언스라는 거는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이미 이것도 임상으로 실험이 됐거든요. 이 제품에 우리가 매일 3알씩 먹는 이 메타라는 제품에 우리가 이 제품을 먹었을 때 12시간 우리의 노화를 방지할 수 있는 에이지락이라는 배합 기술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제품을 먹었을 때 몸이 장내 미생물이 좋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또 안토시아닌으로 인해서 신진대사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우리 몸이 점점 더 건강하고 젊었을 때의 몸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뉴욕에서 너무나도 베스트셀러인 또 에이징 미스라는 책을 지으신 우리 또 파마넥스의 그 사장님이신 조셉창 박사님의 이 에이징 미스라는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이 뉴스킨의 에이지락이 얼마나 큰 기술력이고 따라올 수 없는 우리의 독보적인 기술력인지 알기 때문에 한번 여기 이제 오늘 좀 처음 오신 분들 있다면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저는 뉴스킨 사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벌써 8년을 하면서 뉴스킨에서는 이제 안정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어떤 제품을 가지고 사업을 하느냐가 참 중요하죠. 근데 참 뉴스킨은 발빠른 게 항상 트렌디한 제품을 가지고 앞서서 항상 그 제품의 선두주자가 되어 왔어요. 그래서 항상 최고의 제품에 항상 빠르게 나오고 있는데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이크로바이옴 시장 전망은요. 지금 앞으로 엄청날 거예요. 예전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뭐 줄기세포, 모든 제품이 막 줄기세포라는 이름을 다 달고 나왔었죠. 그렇게 의료계에서도 트렌드라는 게 있거든요. 그 트렌드라는 거는 사실은 인간한테 많은 영향을 미치고 그게 건강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영향을 미치는데 마이크로바이옴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국가적으로, 산업적으로, 의학적으로, 과학계에서 지금 엄청나게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집중하고 있는 제품에서 가장 선두가 지금 메타라는 거거든요. 우리 뉴스킨의 메타라는 제품이 그 선두를 달리고 있다라는 거고, 그게 내 손 안에 있다라는 거고, 내가 먹고 많은 지금 체험을 하고 있는데 정말 사랑하는 주변 사람들한테 가장 먼저 알리고 싶은 제품이고 저도 이 제품이 딱 나왔을 때 저는 저희 엄마가 가장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치매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장내 미생물. 그래서 저희 엄마 80세가 넘으셨지만 정말 치매만큼은 안 오셨으면 좋겠거든요. 가장 불행한 질병 같기도 한 마음에 엄마한테 이렇게 전달을 했거든요. 이런 제품 있잖아요. 나 스스로도 먹고 정말 주변에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한테 전달하고 싶은 진짜 진심이 묻어나는 이런 제품을 유통할 수 있는 권한이 내게 있다는 거. 앞으로 그것이 나의 경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게 제가 어떻게 보면 뉴스킨 사업을 또 이렇게 계속하고 있는 이유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건강식품에 뭐 4인 가족 1-20만 원 또는 혹은 더 많은 돈을 지불하지 않는 가족이 없어요. 왜냐면 지금은 먹고 살기 힘든 분들은 사실 없거든요. 먹고 사는 해결이 아니라 어떻게 더욱더 질 좋은 삶을 사냐가 포커스거든요. 웰빙이잖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돈을 쓴다는 건 누군가는 지속적으로 돈을 번다는 것을 의미하죠. 저는 뭐 의학계에 대해서 아니면 어떤 이 제약에 대해서 전문가도 아니에요. 8년 전에 그냥 이 스킨 제품이 너무 좋아서 사용을 하다가 보니까 알리고 싶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조금 더 공부를 하게 되었고 이렇게 되면서 이 스킨이라는 비즈니스를 8년 동안 성장을 시키면서 하고 있었거든요. 오늘 여기 보니까 또 이렇게 오늘 들어오신 분 보니까 어
다들 사업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이렇게 새롭게 듣는 분들도 있는데 그냥 소비자로 이 좋은 제품을 드시고 많은 분들한테 알리는 것도 너무너무 가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무나 뉴스킨을 만났다고 뉴스킨 사업을 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마음속에서 내 삶을 조금 더 발전시키고 싶고 경제적인 어떤 독립 좀 여유도 갖고 싶고 내 마음속에 꿈이 있는 분들이 기회를 알아본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메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메타뿐만 아니라 뉴스킨에는 내가 많이 전달할 수 있는 사업 도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 반갑고요. 오늘 저의 메타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